이게 친민주당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시청자들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해당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해당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자, 조국이 박시영 TV, 박시영 TV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 오랫동안 민주당 주권당원이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누가 올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이 더 능력이 있다면 당신 찍겠다. 능력을 따져보겠다. 중앙정치에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정책 혁신에 대해서 또 능력이 있는지 보고 당신 능력이 있으면 당신 찍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거 얘기하시고 자기가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당신 능력이 있으면 찍겠다. 그러면서 꼭 붙이시는 말이 나중에 꼭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가야 돼. 당에는 포함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민주당원이시니까 우리들이 이제 당신을 찍는데 찍고 난 뒤에 나중에 같이 가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오랫동안 민주당 자, 이게 황당한 저는 얘기라는 게 뭐 실제 그런 권리당원들이 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권리당원들이 자기한테 조국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민주당에서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조국이 이제를 평가를 해보고 조국이 마음에 들면 조국을 찍겠다. 이거는 일반 유권자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조국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 지지자들이라면. 근데 당원들은 얘기가 다르죠.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 당원이 다른 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해당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해당행위인 거야. 저는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채널이라는 곳에서 우리 당원들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행위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지금. 당원들은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인데 일반 유권자들은 그래,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국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원들이 조국을 찍는다라면 이거는 해당 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김어준이나 박시영이나 이 털레반 유튜버들이 지금 해당 행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니야? 당원들은 의무인 거예요, 의무. 우리 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찍어야 되는 거야, 당원들은. 그러니까 당원이지. 그게 싫으면 당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을래. 그러면은 왜 당원을 합니까? 아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당에 투표를 하는 게 이게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가 되는 거고 징계감인 거예요, 여러분.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엄중한 해당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이 되냐고. 김어준이나 박시영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이런 얘기를 조국이 나와서 방송에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사실이어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저를 찍겠습니다. 뭐 찍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범죄잖아요, 범죄.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채널에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거 오늘 많이 길어지네요. 요것도 조국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헛소리 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요 영상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하라 말아 이런 것은 뭐 아니라고 보고 저는
김영남 후보께서 국민들께 해명할 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 전날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 해명을 하시고 그다음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평택의 도약을 위해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저의 그러니까 어제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예, 조국이 한 얘기예요. 저는 이거 태어나 처음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는 거를. 후보자가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는 없죠. 다 이제 네거티브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거티브는 후보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네거티브를 하는 분 토론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토론을 하다 보면 뭐 네거티브가 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후보자가 앞장서가지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이런 후보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후보자가 하면 안 되냐면은 네거티브는 상대 후보에게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는 사람도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후보는 사실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거, 네거티브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아니 조국이 지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나중에 당을 합치자, 뭐 합당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 조국당에서 합당하자고. 아니 그럼 한 식구잖아요.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은 선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 얘기대로 합당을 하면은 김용남 의원과 후보와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 그 한 식구들끼리 네거티브를 하면 됩니까? 이거는 역풍이 더 세요. 예컨대 박주민 의원이 정원호 후보 네거티브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그게 자충수가 됐어. 욕만 먹었잖아. 같은 편끼리 네거티브를 하면 그 역풍이 훨씬 더 세게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당이 상당히 지금 조급하구나, 예, 조급 혁신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완전히 쫄았어. 제가 볼 때는. 아니 벌써부터 네거티브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거티브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등이 네거티브 안 하잖아요. 그죠? 1등은 네거티브 안 해요. 왜? 이기고 있는데 판을 흔들 필요가 없잖아. 1등은. 그러면은 지고 있는 사람이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국당에서 김용남 후보 전략 공천이 발표되자마자 네거티브를 시작했잖아. 뭐 조국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월호 얘기해. 지금 뭐 별 얘기 예전에 국민의힘 있을 때 했던 발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파묘를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스스로 인정을 한 거야. 예?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걸. 그럼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근데 그거를 캠프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후보가 직접 나와가지고 초장에 그것도 네거티브부터 시작을 하면 어느 유권자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합당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같이 그럼 나중에 동지가 될 사람인데 동지가 될 사람을 저렇게 맹비난을 하는 이런 식의 선거를 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에서 조국당을 좋게 볼까요? 그리고 합당 그렇게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합당의 문을 닫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 생각이 완전히 저는 조국당 전체가 모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국만 모질이가 아니라 그 모질이 당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질이 당이야. 조질이 당. 아니 본인들이 지방선거 끝나면 합당을 해야 된다며. 안 그래도 민주당 당원들이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근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은 합당 여론이 더욱 가라앉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당이 성과가 없으니까. 조국당이 거의 망하는 판이 될 텐데 누가 합당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당이 할 일은 민주당 당원들과 감정의 골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제 얘긴. 선거에 질 때 지더라도 어차피 다음 총선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합당하면 민주당으로 나오면 그때는 조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박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들을 자극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전형적인 소탐 배실이에요. 민주당 당원들을 자극해서 조국당하고 감정이 생겨버리면
합당의 합자라도 꺼내겠습니까? 못 꺼내지? 그런데 김용남을 공격을 하면 그 민주당 후보를 공격을 하는 건데 민주당 당원들이 좋게 보겠어요? 합당의 동력이 이미 남아있지도 않은데 스스로 그 남은 동력마저 소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리석은 선거가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조국이 점잖은 척하고 점잠 빼면서 나와가지고 김용남을 저렇게 네거티브하는 모습을 만들어버리면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다리를 불사르는 거지 뭐. 합당 얘기 못 꺼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저는 땡큐예요. 잘하고 있어. 바보 같다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치 지능이 떨어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아니 그때 합당 사태 때도 합당 무산됐을 때도 저는 진짜 한심하다라는 게 조국당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뉴 이재명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국당은. 그래야 합당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합당 무산되고 나니까 뉴 이재명을 막 공격을 해. 응? 이현주를 공격해. 아니 조국은 머리가 모자라도 크게 모자란 놈이 이현주하고 뉴 이재명이 송영길 대표도 한번 공격한 적 있죠. 예, 송영길도 깠어요 제가. 그냥 뭐 유튜브 하려고 그러나 봐. 아니 지금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호감을 보여가지고 에이 그래 조국이 불쌍한데 그냥 받아주자 이런 여론이 형성돼야 합당이 될까 말까인데 아니 합당이 무산됐는데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까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야 합당이 되는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용남을 까가지고 과연 그래가지고 몇 표나 얻을지도 저는 궁금하고 표도 안 늘어나요. 오히려 약간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야 그래도 조국이 불쌍한데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저 새끼 봐라 저거 저 따위를 정치하네? 저거 나쁜 놈이네? 조국이 애는 착한 줄 알았더니 저거 인성도 쓰레기네? 지금 인성 쓰레기가 스스로 되고 있는 거잖아. 조국이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인사성 바르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고 조국이 애가 좀 모자라도 사람은 착하잖아.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조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인간이 악하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가 좀 모자른 거지. 저 사람이 악당이다 이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나마 조국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착하다라는 인간? 착하다라는 어떤 뭐 인품? 이것조차도 지가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나 인성 쓰레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다 깔 거야. 아니 본인이 저처럼 아예 뭐 까왕 캐릭터로 캐릭터 잡고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착한 사람 코스프레 착한 아이 코스프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나쁜 놈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김용남을 까고 이래버리면 캐릭터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까는 것도 아무나 까는 게 아니에요. 일단 착한 사람이 어떻게 까? 아니 조국이 여러분들 보실 때 김용남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김어준도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이놈 똑똑한 척하지만은 어디가 크게 모자른 게 아니 조국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 무슨 양자 토론회를 하지 김용남이랑. 아니 김용남이랑 조국이랑 양자 토론회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하고 저하고 토론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박근혜하고 저하고 토론회를 해봐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물론 동정표는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저하고 박근혜하고 만약에 토론회를 했다 그러면은 와 진짜 저 새끼는 진짜 인성 쓰레기구나 저거 최한욱이 제가 까왕까왕해서 좀 재밌어 해줬더니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토론회에서 그냥 밟아 죽이는구나. 저건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여성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그래서 뭐 동정표가 갈 수는 있어. 응? 뭐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니 김용남하고 조국하고 지금 토론회를 해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예상되잖아 이거는. 김용남이 거의 뭐 프로 방송인 수준으로 최근에 방송을 해온 데다가 원체 말빨 좋고 또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말로는 어디 가서 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김용남이. 근데 모질이 말 못하는 거. 옛날에 본인도 알잖아. 김어준이 처음에 조국이 방송 시작할 때 정치 시작할 때요. 뉴스공장에서 녹화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녹화 방송 했잖아.
얼마나 말을 못하면 녹화 방송을 해요. 라이브로 다 했는데 조국 인터뷰만 녹화를 했어. 말빨이 안 되니까, 라이브로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김어준이 마사지를 해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지금은 이제 생방송도 하는데, 지금도 조국 나오면은요 생방송 보고 있으면 불안불안해요.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폭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김용남하고 붙여가지고 조국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제가 볼 때는 본전도 못 챙겨가요. 그거는 진짜 음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저는 제가 아까 뭐 김용남 의원 토론에 나갈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해서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조국이 네거티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받아치고 있는 김용남 후보의 쇼츠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정신을 해야 된다. 우리 김용남 후보께서는 공직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거론이 되고 거명이 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 금강원창 얘기 나올 때도 우리 김용남 후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민정수석 시절 어떤 자리도 김용남 후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특별감찰관 여야가 이제 합의주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제는 말하시는데 실제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출마하는 와중에 무슨 그 얘기를 그래요, 너 왜? 있어요. 아,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조만간에 갈 예정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당에서 연락이 와서 6.3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냐고 그래서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정신을 해야 된다. 아, 네, 이게 영상이, 제가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네요. 이거 다른 걸 먼저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차피 뭐 다 연결돼 있는 얘기니까 하나 더 보고 가시죠. 이게 먼저 보여드려야 될 영상을 순서를 제가 좀 바꿨네. 오늘 이제 장르만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김용남 의원이 밝힌 입장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단일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조국 대표와 합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되는 단일화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가능성은 없다. 네. 아니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단일화 합시다. 대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 합시다. 제가 1등 나왔는데 아니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해갖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는 너무 성급한 얘기고, 네. 그래서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게,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과 한번 쓰고 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뭘 사과하라는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네네네.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국 혁신당 측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저의 과거 발언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바꿔서 최정점에 조국이 있다고 했는데, 나 그거를 유죄 판결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네. 배우자분하고 오촌 조카가 유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일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을 지내셨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내가 형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가깝게 지내던 친척이 그거로 유죄를 받았으면 그 부분은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 내지는 관리 부족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네. 사과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가 해야 될 일이다. 고위공직자로서.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네. 다 정책과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단일 진짜 영리하죠. 김용남 후보를 뭐 제가 그동안은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그 유튜브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달변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족쇄를 풀고 나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은 민주당 지도부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굴러들어온 돈인데,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말을 조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전에는, 혹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감정이 상할까봐, 혹은 당 지도부, 특히 이제 정청래가 문조털레유잖아요. 친문인데 괜히 뭐 내가 찍힐까봐 조금은 이제 말을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뭐 족쇄가 풀렸다. 뭐 말빨이 장난 아닙니다. 사과 안 한다. 단일화를 하려면은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는. 여러분, 단일화를 열어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 김용남 의원. 단일화는 열어둬라. 나 언제든지 단일화한다. 그러나 단일화를 한다라면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밖에 없다.
단일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김용남으로 단일화를 한다. 이거잖아.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치인들은 이런 언어의 디테일에 대단히 능해야 돼요. 어? 아, 나 단일화 안 한다. 나 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그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야, 김용남 내가 단일 후보가 되고 내가 당선이 될 거야. 이 얘긴데. 예, 정승은님 연두한 5월이에요. 짱님 언제나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3표 차로 이깁니다. 끝까지 갑니다. 단일화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저 단일화 한다. 단일화는 열려있다. 근데 단일화는 김용남으로의 단일화만 가능하다. 여론조사에도 내가 이긴다. 내가 1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러니까 조국은 똑같은 말인데 둘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김용남도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조국도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마치 조국은 단일화를 기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김용남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보였지만 단일화를 안 한다는 뜻인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얘기.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이제 김용남 의원이 조국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는 그 팩트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몰랐는데 본인이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이지만 법률가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에서의 어떤 정밀성 이것도 좀 탁월한 면이 있는 거예요. 조국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당시에 조국 일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칼로 쑤시는 거는 니네들이 네거티브를 해라. 네거티브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나는 받아줄 용의가 있다. 근데 칼을 쑤신 다음에 비틀면 안 된다. 비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디테일의 차례예요. 조국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래도 논란이 될 건 없다고 봐요. 조국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당시에 김용남 의원이 저격했던 내용은 조국 일가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조국 일가였기 때문에 조국은 나 무죄 나왔으니까 나 떳떳하다. 가짜뉴스다. 그죠?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정경심은 이거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일가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사과할 게 없는 거야. 김용남이 옳았던 거예요. 이거는 뭘 사과해? 그런데 오히려 자, 이 문제를 들쑤셔가지고 조국 혁신당에서 대로주고 말로 받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경심이 유죄 받았다라는 것만 오히려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조국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유죄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는 게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그동안 그 털레반들이 열심히 작업을 쳐가지고 조국이 사모펀드는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이걸로 이제 조국에게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끌어내가지고 정경심은 유죄가 나왔으니까 조국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논리가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네거티브는 이거 뭐 네거티브도 아니고 본인 방어를 한 거지, 그죠? 근데 나는 네거티브 하고 싶지 않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하자. 이렇게 네거티브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저 김용남 의원이 정치학 박사라면은 저기 조국은 이거 뭐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이거 서로 이거는 뭐 정치력에 제가 볼 때는 경쟁이 될 수 없는 그런 수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